기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기간인데 아이들이 이걸 다 수거를 했어요 벌써. 수거해서 이걸 다 스캔을 따서 중등부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Gmail 그 어드레스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G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를 만들어 놓고 학부모님과 우리만 딱 이제 다른 학부모는 못 들어오고 그 하나의 챔버가 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우리 애가 학습 플랜을 어떻게 사는지 그걸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예요. 용량은 거의 뭐 너무 큰 용량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거기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Gmail G 드라이브 쪽에 저희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은 뭐 오늘까지도 메일 오더라고요. Gmail 뭘 받았다 선생님들이 다 맡아서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2주점 그리고 직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아이가 직접 자기가 이렇게 평가를 한 내용들 잘한 점, 잘못한 점 다음 시험에서 학습 방도 이런 것들을 써보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하기 싫어하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해야죠. 50점 맞았어도 해야 되고 시험지 찍고 이러면 진짜 완전 그냥 정말 진짜 시험지 찍고 제일 싫어요. 시험지 찍는 게 제일 싫어요. 시험지 모른다고 그러구나.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죠. 두 번째는 이제 자유학기제예요. 자유학기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영어 교과와 논술 선생님이 이제 같이 팀이 돼서 아이들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직접 PPT 만들어서 문법을 설명도 해보고 가르치는 것만큼 제일 좋은 학습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1그 시스 김다빈입니다. 저는 오늘 수동 캐릭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시게 될 문자는 문장의 형식부터 시작해서 수동태와 사용동사 그리고 지각동사를 끝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의 형식입니다. 영어에서 문장의 형식에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1형식은 주어와 동사, 2형식은 주어와 동사 주격보어, 3형식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4형식은 주어와 동사, 간접 목적어, 시적 목적어, 5형식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짠데요? 자, 이거는 자유학기제에 또 이제 논술 관련된 아이들 발표한 내용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웅이라 합니다. 제가 되고 싶은 직업은 국립과학사 연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실을 밝혀서 어떤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는 걸 좋아했었고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 사기라는 것은 증거 같은 게 없어서 숨기는 사람들을 증거를 밝혀서 범인을 지목하는 일을 흥미롭고 재밌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제가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이 한 문제를 끝까지 안 하면 새벽에 한두 시든 자지 않고 오직 그 문제만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할 일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했던 일이 많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몇 번 풀어놓고서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질문하려고 버스킷 같은 거 붙여놓는 실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성격이 명랑하고 활발해서 사람들이 막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을 그냥 저는 한참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나 문장 같은 거 못 들었을 때 그냥 다른 사람과 달리 네, 포기. 네. 이런 작업들에서 결과물가 지금 내용 보시면 어떠세요? 되게 훌륭한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아이들이 참여를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보여주기처럼 유치원 발표회처럼 막 이렇게 막 연습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직접 자기들이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1학기 동안에는 그렇게 진행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한 것은 마지막에 어떤 결과물이고요. 그 과정 중에는 이제
선정 도서도 있었고 이제 비전 찾기, 비전 보드 만들기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각각이 원하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자료 구하기 이런 작업들이 충분히 있었고요.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어는 아예 특강처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의 어떤 챕터, 그 딱 1학년 1학기 때 나올 만한 문법 챕터를 거의 한 300문장 정도를 암기하게 시키고 영작하게 시키고 문제를 풀어보게 시키는 일종의 특강 형식으로 그렇게 진도가 나가고 또 영자 신문이 같이 독해 위주에는 또 진행이 되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때는 학습 플래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2학기가 들어오면서는요. 저희가 이제 얘네들도 내년에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1학년 내내 시험을 안 봤단 말이에요. 저희도 좀 걱정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시험을 안 보니까 진짜 실력 점수가 이제 안 나오니까 애도 스스로 약간 나태해져 있는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애들의 성향이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다음 주부터는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안에 얘가 큰 테두리 안에 있지만 얘네들은 각각 해당되는 교과서에 그 시험 대비반에 다 집어넣었어요. 2명씩, 3명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똑같이 암기 다 하고 문제 풀고 숙제하고 단어하고 본문 다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판단하고 학습계획표, 자유주도 학습 내신 플래너라는 걸 똑같이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특강을 동일하게 듣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이번에 기출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험을 해당 교과서에 해당되는 거를 풀게끔 시키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작업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기말고사 기간에는 이제 학습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끔 밑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활기록부의 실전 스타일에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유학기제 진행하는 하면 아이들한테는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는 그 생기부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생기부 일단은 뭐 13페이지, 15페이지, 뭐 19페이지까지도 분량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분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13페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3 전체 과정이. 그 중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예요. 그래서 진로희망서류 200장, 그리고 자격증인데 자격증은 고등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중학생들은 자격증을 따봤자 거기다가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이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외부 자격증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경제를 가는 아이들이다.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따야지 엉뚱한 자격증 따봤자 의미가 없는데 뭐 그 외에는 자격증이 애들이 딸만한 게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이 일단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독서활동.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한 학기에 10권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5개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총 50개의 책을 읽고 거기다 다 기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학생이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럼 써서 이제 내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글을 약간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옮기는 학교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학생의 의견을 제출 후에 선생님이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의 세부 내용, 봉사 활동의 세부 내용, 진로, 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써서 내면 선생님이 그걸 참조로 하셔서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관건이죠.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 다니면 어떤 분을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선생님이 다 쓰셔야 되는 내용이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 영역, 교내 수상, 그리고 자율활동, 마지막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답습을 하고 어떤 내용이며 진로활동에 뭐가 들어가며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중3 때 미리 딱 준비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생기부 이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보내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셨단 말이에요. 들으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거는 약간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 학교 활동들을 막 열심히 하시다던가 아니면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학부모님이 학교에서 조금 활동을 많이 하시면 애한테 좋게 써줄 거다. 물론 그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자신의 기반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들이 좀 있다는 말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째 저희 이주아오가는 목표는 입시 전략인데요. 일단 입시 콘텐츠에 관련해서 밴드를 통해서도 다들 아마 정보를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저희가 노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입시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 중등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번의 스피킹 라이팅 콘테스트입니다. 중등부 외에도 뭐 초등부 때도 진행을 했지만 아까 첫 페이지에 제가 이제 9등급까지가 원래 상대평가였고 지금은 5등급까지의 절대평가다. 그래서 A, B 등급까지가 우리 인서울을 우리가 겨냥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평가 기준은 논리적인 글쓰기와 말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내신에 있어서 정말 40% 정도가 수행평가다. 이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제가 받았던 교육체제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갈등을 하고 뭔가 너무 나대지 말고 빨리 이거를 복습을 해서 성분을 7번 돌려야지 네가 그 대학을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제가 아이들한테 그걸 교육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뭔지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를 바로 스피킹 라이팅 콘테스트에서 구현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고 정확한 문법에 맞춰서 써야죠. 그리고 에세이 라이팅, 자 이거 책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해마다 같이 드리고 있고요. 또 잡기빨리 이제 그룹별 토론을 하고 발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갈등이 생겨요. 엄마, 우리 팀에 쟤 좀 이상해. 애들이 다 싫어해. 준비도 안 해와. 머리가 안 감나 봐. 이러면 그래? 왜 하필 너네 팀이 그런 애가 됐대?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볼게. 최악의 케이스. 반드시 팀에 그런 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람다 말씀이지만 자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머리 안 감고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역할 분담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팀을 원하는 거는요. 우리 이제 아버님도 계시지만은 회사나 또 어머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걸 원하는 거죠. 팀별의 어떤 협업 능력을 원하는 거지 개인별로 잘 될 것 같으면 개인 사업자가 너무 좋죠. 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역할별 발표하기, 논리적 말하기, 시간 내에 말하기. 다채로운 콘텐츠 것들을 하는데요. 이게 좀 힘들죠. 시간 내서 애들을 따로 불러야 되죠. 스케줄이 안 맞는데 하라 그러죠. 애들은 왜 이거까지 해요? 이거 하면 단어 제시 면제권 줄 거예요? 막 이러고. 이래요. 뭐 상품권, 문화상품권 실패요. 단어 제시 면제권이 그냥 저희가 막 찍어내도 될 거 아니야. 날라쳐서 그냥 막 찍어내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면은 뭐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고 담당 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사실 또 많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요. 왜? 수행평가와 교내 경시대회, 생활기록부, 자소서 때문입니다. 교내 경시대회에 참여하려면 뭔가 연습도 있고 갖춰줘야지 참여를 하겠죠. 수상도 할 수 있겠고 또 그 내용을 왜 참여합니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려고 참여하죠. 신나게 참여를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안 해요. 왜 했냐?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쓰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교 경시대회 이런 걸 했고 발표를 했고 이런 내용을 쓰게 되는 그런 베이스가 된다는 보시면 맞으시겠죠? 네. 자 그리고 영어 도서 인증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영어 학습, 그 논리적인 사고, 입시의 변화를 위해서 이걸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선일여고 다니는 1학년 학생이 수업 끝났는데 뭘 페이퍼를 한 10장을 들고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학교 도서관에 영어 책을 읽고 독후감이나 영어 문제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컴피티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상을 주겠다고 건 거죠. 1, 2학년 토탈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생기부가 딱 떠오르면서 대상 학년이 1, 2학년이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서 네가 입상만 해도 완전 먹어주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만들래요. 책 하나당 문제 하나를 이렇게 페이퍼 하나를 만들어주고 뭐 주인공이 여기서 왜 블랙 자켓을 입었는가? 왜 살인자는 그 현장에서 멈추지 않았는가? 보기도 5개 다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야, 여기서 좀 먹어주게 2가지 하나 만들자. 막 이러고 그래서 그거 막 했어요. 그래서 너 진짜 완전 짱. 어떻게 이 생각을 했을니? 다 하진 않고요. 근데 하면 좋잖아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 독서 이력에 너가 5권의 책을 영어 책을 넣게 돼버리니까 네가 또 영어 교육학과 간다 그랬잖아. 완전 시나리오 굿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중학교 생기부에도 독서 이력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그 중에 영어학원에서 읽었다고 굳이 할 필요 당연히 없으시고요. 저희가 진행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2줄, 1줄 정도 쓰시는 거예요. 뭐 홀스를 읽고 뭐 주인공이 어떤 시점을 파악하게 됐으면 인생의 이런 면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게 됐다.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어 학습적인 면에서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움이 사실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로 200자가 이제 입시 전략의 가장 첫 단추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는데요. 이 학생은 중등부 교사가, 중고등부 교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직업을 선택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 교사라는 직업을 많이 권유받았다. 중학교 때부터 시험 때가 되면 친구들에게 예상 문제 등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지금 겪었던 모든 것들은 어른이 된 후에 똑같이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먼저 배운 자로서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구체적인 일을 하냐 그러면 이 직업은 교사는 담임을 맡아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생길 수 있는 갈등 등을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쓰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요. 물론 잘 쓰는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20분의 1 정도? 정말 너무 못 써요. 뭘 쓰라 그러면 너무 못 쓰고 한 줄을 써요. 한 줄. 중등부 교사 먹어주니까 안정되니까 뭐 이러고 공무원 뭐 이런 게 제일 많아요. 공무원 회사원 고등학생들 회사원이라고 쓰면 멈춰봐. 무슨 회사 무슨 회사 회사가 엄청 보는 게 많잖아요. 무슨 회사 이렇게 본인이 갖고자 하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는 건데 생각을 거의 안 해봐요. 한 줄을 썼다는 얘기는 생각 안 해봤다는 얘기고 안 찾아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단추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생기면 써야 돼요. 이랬잖아요. 현재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현재 기말고사 끝나면 각 학교에서 이거 써라고 다 줍니다. 이미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애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또 한 줄을 써요. 근데 저희 학원 애들은 이제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중3 겨울방학 때 이걸 다 했어요. 한 줄짜리로 써서 주면 이걸 탈바꿈 시켜서 이렇게 6줄, 7줄을 만들어서 써서 주고 1대1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관련된 직종이 뭐가 있고 자격증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이거 저 그냥 쓴 건데 어제 결정한 거 같은데 이래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거죠. 생활기록부에서 마지막에 자소서 주변에 이제 그 엄친아 엄친 딸들이 이제 막 도래하기 시작을 하셨죠. 원서 쓸 때가 되니까. 그래서 뭐 대일외고, 명동외고, 뭐 한가람 고등학교 또 하나고 이렇게 쓰는 선배나 뭐 주변에 아시는 그 대개 또 자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자소서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에서 벌써 1차 탈락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그만큼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어떤 뭐 0.5점 차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자소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저희 논술 시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동기부여와 단체활동이에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가 뭐 목표를 설정해야죠. 뭐가 되겠다. 어느 전공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게 궁극적으로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과정에서 실패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실패와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겠죠. 우리 중학생 애들한테 자기가 스스로 뭔가 터득해가지고 그걸 이겨냈다라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멘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멘토를 통해서 이걸 겪어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학이 너무 어려운 아이가 있었어요. 자꾸 볼 때마다 70점 나오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안 돼서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라는 실패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 혜성과 진정한 수학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면담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바로 되면 안 되죠. 진행을 해봤더니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때부터 내가 오답 정리를 만들어서 틀린 문제들을 두세 번씩 다시 반복해보는 과정을 통했고 나만의 수학 학습 노트가 생기게 되었다. 멘토를 통해서 극복을 한 사례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단체 활동은 두 가지죠. 중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은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활동에서는 반드시 아이들이 꼭 겪어야 되는 갈등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예전에 학창 시절 생각해 보시면 전교 1등, 2등 했던 친구들이 지금 뭐하고 지내나요? 여기 간담회 와 계시나요? 네, 전교 1등, 2등 했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대부분 제 생각에는 저희 학창 시절에 전교 1, 2등 했던 애들은 대부분 전 뭐 대통령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선생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학교 선생님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성격들이 대체로 어땠나요? 그 친구들이? 되게 소심하거나 발표 잘 안 하거나 조용히 안경잡이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 인재상에서 완전 좀 벗어나요. 갈등을 꼭 겪어라. 힘들어라.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무조건 타협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기준을 딱 주고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그 과정에서 양보를 하고 배려를 했던 그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명덕외고 3학년 학생 중에 이제 서강대랑 성대를 쓰면서 제가 이제 자소서를 참석을 받길 원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명덕외고 내에서 그 축제 활동에서 밴드를 했대요. 밴드를 결성을 해서 몇 팀이 이렇게 경합을 붙여서 얘네 팀이 선발이 됐는데 중간에 드럼을 치는 애가 빠진 거예요. 사정이 생겨서. 근데 자기는 원래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애고 그걸로 되게 주목을 받는 이런 애인데 타악기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그걸 하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 장점은 눌러지고 타악기 잘 못하는데 그리고 애들은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결과물로는 그 밴드가 별로 좋지 않게 이제 평가가 별로 안 좋았고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이 드럼을 치게 됐으며 그 결과적으로 누가 양보를 했고 자기는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게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소서에. 그런 게 없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한번 해보니까 됐네?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인성과 리더십을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제한되어 있는 공간과 시간에 사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의 폭이 사실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독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소서에는요. 본인이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면접을 할 때도 그 책에 연루되어 있는 질문들을 꼭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모든 학교들이. 자, 이런 부분이고요. 논술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조금 뭐 아까 전체적인 말씀드렸던 결과물까지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기소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소개서 첨삭은 다 끝났고 면접 대비하고 있어요. 승윤은 이제 카메라 찍고 애들하고 직접 진행을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고 여러 가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강의를 저희가 해요. 논술 시간에. 정말 야근 여자애들은 그 똑같은 강의인데 3번을 듣고서 자기 면접 준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으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괜찮죠? 3번을 듣고 확 꼬집어내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면 됩니다. 예상 질문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특별관리 프로그램. 네. 2주와 어학원이고요. 그래서 영어가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잊지 않고 있고요. 영어 성적, 그리고 진로 학과를 분석하고 교내 활동, 독서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 결과물의 자소서까지 이게 전체적인 시나리오 안에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자, 그리고 중등부 과정에서 고등부까지 연계를 했을 때 우리가 교과, 영어 점수, 그리고 플래너 작업 이런 걸 통해서 영어 내신을 잡겠다. 그리고 토셀과 수능, 탭스라는 객관적인 기준의 영어 점수를 통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평가해 드리겠다. 같이 맞춰간다. 이런 부분이고요. 비교과 진로 희망 사유 200자를 첫 단추로 해서 비교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아리, 자율활동, 생기부 진단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관리 분석합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이제 고등부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애는 이제 2회의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겨울학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6월달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전체 간담회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학년 올려 보내실 때 전체 간담회 진행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맞으시겠죠? 자, 예비 중일의 일정들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2월까지 애들이 입학하기 전인데 뭐 교복도 이제 사실 저 교복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교복을 딱 공지가 떠서 저는 주중에 바쁘니까 주말에 가서 사자 그랬더니 주말에만 뭐 없다는 말이 되냐? 직장 다니는 엄마도 있는데 왜 주말에 없냐? 갔더니 없는 거예요, 사이즈가. 정말 갑자기 진짜 너무 소름 끼쳤어요. 진짜 막 땀이 나면서 온 팔방대를 아는 엄마도 없는데 같이 이렇게 전화 다 해가면서 막 어디가 파냐, 얘네가 어디가 있냐, 재고는 어디냐. 그래가지고 첫날 가셔야 되더라고요. 첫날 무조건. 첫날 무조건 가셔서 명지 경문대 앞에 거기 무조건 가시게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때가 이제 2월 달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일정은 이제 지금 레벨 테스트 봐서 반배정 받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상담 담임선생님 통해서 처음 진행을 하실 거고, 간편성, 중등부 OT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2월이 제일 중요하죠. 이 시간에 이제 스피킹 경연대, 라이팅 경연대, 중학교 배정, 중학교 분석 이런 내용들 기다리고 있고 3월부터 이제 여름방학까지는
이제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더워질 거예요. 아시겠지만 되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래서 여름방학이 딱 지나고 나면요. 여름방학이 딱 시점이 되면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학부모님이 하셔야 될 것은 1학기 때 얘가 했던 봉사활동 뭐였지? 몇 시간 빠졌지? 이런 거. 그리고 비교과활동, 교과활동에서 얘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비교과는 어떻지?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문서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올라가셔서 5, 6월달 됐을 때 생기부가 나와 있냐면 안 나와 있어요. 나이스 들어가셔도 전혀 기록이 안 돼 있고 언제 보실 수 있냐면 1학년 다 지나고 나서 2학년 올라가는 2월달에 딱 한 번. 그때가 이제 수정 기간이고 딱 그때가 지나면 수정도 못 하십니다. 출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 뭐 했는지 이런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학교 배정 받으실지를 생각을 하시고 예,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중등부 수업 진행. 중등부 올라오면 아이들이 좀 차량도 없고 초등부에 비해서 그래서 뭐 아이들이 직접 또 늦은 시간까지 수업하는 제2탑반 같은 경우 10시 끝나는 클래스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만 초등부 아직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VJ 3, 4, 5는 이제 좀 시작 시간을 좀 일찍 당겼어요. 저희가 원래 5시 반에 정규 수업 다 시작하는데 4시 반에 시작하는 클래스로 좀 옮겨서 너무 어두워지면 또 집에 가면 위험하고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진행을 하고요. 일단 단어 테스트를 초등부 때는 남겨서 막 재시험 보고 그래서 보내드렸잖아요. 초등부는 이제 몇 개 중에 몇 개 틀렸다까지를 다 받아보셨는데 중등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책이 몇 개 빠졌는데 저 책장하고 한 책장이 더 있습니다. 저게 다 애들 테스트북인데 이것만 전담하시는 조교 선생님이 두세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단어 시험과 재시험 채점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은 수업을 하시고 여기다 넘겨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 테스트 관리팀에서 이걸 전담을 맡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몇 개 중에 몇 개 틀렸다까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날 이게 취합이 돼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몇백 명 애들이니까 그래서 문자로 탈락입니다만 받으셔. 탈락입니다를 보내드리면 좋은데 없어요. 여기 그냥 쿨하게 탈락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탈락입니다. 저도 수업 들어갔다 쉬는 시간에 딱 문자 왔네? 박서연 학생 탈락입니다. 네, 진짜. 오늘도 제 시험 보고 그래요. 이렇게 탈락입니다. 주 2회 시험 보고, 단어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락 문자 발송하고, 3회 탈락장은 정말 퇴원돼요. 정말 퇴원되고, 이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도 저한테 굉장히 컴플레인 많이 하시고, 얘가 뭐 이걸 몰라서 그랬고, 월요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들하고도. 네. 기준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자, 과제물은 이제 과제를 만약에 안 해왔을 시에는 수업 진행 자체가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숙제 안 한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빈 교실 숙제 해갖고 들어와. 반복될 경우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술형 주간식 대비하고 있고요. 자, 위클리 테스트는 만약에 이번 주에 문법 독해 듣기가 나간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해당되는 요일에 아시겠지만 위클리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또 레벨 테스트는 이제 3개월에 한 번, 그리고 6개월에 될 때 한 번 해서 2번의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업에 대한 기준을 삼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출결사항, 단어 테스트, 과제물, 위클리 테스트,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레벨 업다운이 된다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제 로고인데요. 재미있는 초등부, 학습 동기부여를 주는 중등부, 대입 방향을 잡아주는 고등부 이런 내용으로 예비 중일 저희